이번 시간에는 재무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종목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재무 비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 비율을 설명 안 한 회계 관련 책이 있다.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된다고 쓴 회계책인데 재무 비율을 설명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단연코 주식판을 모르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 재무 비율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기업 가치 변화와 5년 동안의 주가 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제가 HTS를 보는데 5년치를 봐야 돼요. 5년치 주가를. 주차트를 보시면 돼요. 주차트 보시면 5년치 주가가 뜨거든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이 주가 움직이랑 5년치 재무 비율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 강의 듣는 오늘부터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7년 정도 한 거거든요. 7년 정도. 그래서 주식판을 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면 저만큼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뭐 안정성,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영어 몰라도 되고요.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재무 비율을 설명하는데 주가가 뭐가 연동되냐가 궁금하잖아요. 회계만 말하면 회계사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주가와 연동되는 그런 지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 부채 비율, 의미 있죠? 부채 비율. 딱 클릭해 보시면 금액도 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줄어드는 게 좋아요. 줄어드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100%다. 어떤 종목이 100%다. 예를 들어서 부채가 1000억이에요. 자본이 1000억이에요. 자본과 부채가 관계를 부채 비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00억 됐어요. 자본이. 2000일 때 부채 100%. 100%는 뭘까요? 얼마 될까요? 보세요. 부채 비율이 100%일 때 부채 1000억, 자본 1000억이에요. 근데 부채가 아니라 자본이 2000억 늘어났어요. 이게 만일 가만히 있다고 쳐요. 이자가, 부채가 그럼 1000억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50%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100%예요, 부채. 근데 나중에 100%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자본이 1000억에서 2000억 되면 부채율이 100%려면 부채도 2000억 돼야 돼요.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죠. 자본이 증가한 건 좋아요. 근데 부채도 증가해야지 100%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 물론 부채 비율을 하고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금액이 떠요. 금액 보셔가지고 자본이 증가하는 금액과 부채는 증가하는 금액을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1000억에서 2000억 되고 부채는 가만히 있고 이 기업이 좋죠. 평가를 달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이야기죠? 고수, 주식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분들이 올리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올리기 전에 저가인 종목을 고를 때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대박들 종목은 이게 상태가 엄청 좋아요. 다 좋아요. 다. 거의 다 좋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전 시간에 말한 아프리카 TV도 매년 이게 좋아져요. 이게 뭔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딱 클릭하세요. 딱 클릭하시면 어떤 게 뜨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500억이에요. 500억. 근데 1년에 갚을 금액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갚을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에요. 그러면 여유현금이 얼마죠? 500억에서 100억 빼면 얼마? 400억. 여유현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보통 표현을 마이너스 400억. 이렇게 순차급 비율을 딱 클릭하시면요. 마이너스 400 뜰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업은 어떠냐? 이게 계속 늘어나요. 마이너스 500억, 마이너스 1000억, 마이너스 1500억. 이게 뭐죠? 여유현금. 1년에 갚을 돈과 1년에 현금할 수 있는 돈의 여유, 그 갭차잖아요. 갭이니까 금액이 커지는 금액이 여유현금이 더 커지는 거니까 좋죠. 그래서 특급 종목.
특급 종목이라 평가한 종목들을 쉽게 말해서 대박이 난 종목 있잖아요. 주가. 대부분 이 여연금이 증가해요. 이게 진짜예요. 순이익은 장부상이잖아요. 지금 여기 말한 것은 현금성 자산 갖고 말한 거예요. 현금성 자산. 뭐가 있죠? 유동, 금융, 자산, 현금 및 현금 자산.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차입금 사채 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날아갔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떠냐? 이 클릭하셔야 돼요. 이 금액, 마이너스 금액이 계속 증가해요. 다 그래요? 예,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고수들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에요, 이게. 대신 이 기업이 폭락할 때 사겠죠. 폭락할 때. 이게 진짜 현금이에요. 이게 진짜. 물론 이전 시간에 현금 흐름을 봤지만 그것만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이 재물을 왜 본다고요? 종목을 선별할 때 보는 기준이에요. 선별할 때. 현금 흐름표 보고 종목 선별하지 않습니다. 이 재물 비율 보고 선별하거든요. 물론 이건 기업적인 문제고 플러스 뭘 봐야죠? 주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보기 전에 어떤 기업을 고를 거냐. 그래서 이 순자금 비율 별 몇 개요? 별 10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 종목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이자 보정 비율. 의미 있죠? 이게 무슨 의미죠? 딱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뭐가 뜨냐면은 영업이익과 이자 금액이 떠요. 이자 금액. 좋은 기업은 이자 낼까요? 애초 이자가 안 내요. 그렇지만 이자 내더라도 줄어들어요. 이자는 금액. 그쵸? 좋은 기업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자가 몇 프로냐 이 이야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릭하세요. 딱 클릭하시면 좋은 기업은 이자 내는 금액이 있다가 줄어들고 아니면 애초에 이자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투자할 기업은 어떤 기업을 투자해요? 이자 안 나온 기업을 투자해야죠. 근데 대기업을 이제 한 종목씩 보다 이자가 되게 많이 나가요. 대기업 얼마나 나갈까 이자를? 클릭해보시면 알죠. 매치 3,000원, 5,000원씩 나가. 이자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해를 못하죠. 돈을 잘 버는데 이자를 계속 낸다. 딴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자 안 나는 기업을 주로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자를 내기 바빠. 힘들죠. 만약에 고금리 시대 때면 어떡할까요? 이자 금액이. 차익금 사채를 없애지 않으면 이자 계속 나가니까 금액이 더 커지죠.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금리 때는 어떻게 해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요. 왜? 비싼 이자를 내고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더 중요하고 이자 보상 비율은 이상한 기업을 걸르기 좋죠. 좋은 기업은 당연히 이자가 안 나간다 했죠. 자기 자본 비율인데 이것은 부채 비율과 역수예요. 부채 비율이 50%다. 그럼 자기 비율도 50%죠. 부채 비율이 40%다.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은 60%겠죠. 역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이것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유보율, 유동비율.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 200% 이상 좋다고 해요. 그냥 믿지 마시고요. 이건 안 좋은 기업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을 많이 다루는 기업은 몇 프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주가가 연동이 안 됩니다. 연동 안 되는 걸 저희가 볼 필요는 없죠. 보통 여기서 다 걸러져요. 이거 좋은 기업은 이거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 봤어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클릭해서 한번 봐보시고 좋은 기업은 당연히 부채 총액이 줄어들든지 자본 총액만 늘어날 거예요. 숫자 그 비율은 당연히 마이너스 금액이 여유연금이니까 계속 증가하겠죠. 아프리카 TV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계속 증가합니다. 당연히 증가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기업, 아프리카 TV 이런 게 안 나가요. 거의 안 나가요. 좋은 기업은. 이자 나가는 그 상황을 안 만들죠. 성장성이 있는데요. 이 용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거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막 용어에 생각하면 너무 헷갈려요. 이거 잊어버리시고요. 잊어버리고 여기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내용을 보시면 뭐가 있죠? 매출액 증가요. 되게 중요하죠. 기업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선 매출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영업이익 증가율. 이게 두 개가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 두 개가 워낙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매출액 증가는 어때요? 당연히 계속 증가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금액을 보셔야죠. 금액.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년치, 최소 5년치 매출액이 어떻게 변한가를 보시고요.
판관비 증가율도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계속 설명드리면 20% 이상 기업이 특급이에요, 보통. 물론 플러스 ROE. ROE도 20% 이상 기업이면 진짜 특급이죠. 아무튼 영업이익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클릭하셔야 돼요. 딱 클릭하시면 금액이 떠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딱 떠요.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냐가 중요하죠. 그쵸? 딱 클릭해서 금액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EPS 증가율 있죠? 이게 원래 순이익 증가율이라 해야 돼요, 순이익. 근데 왜 EPS를 했을까요? EPS가 뭐죠? 1년 순이익 나누기 전체 주식 수화자입니다. 그러면 뭐죠? 그게 EPS거든요. 한 주당 순이익이에요. 원래 순이익 증가를 하면 되는데 EPS 증가율을 한 이유는 만약에 주식이 1억 주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억 주가 돼요. 삼성전자도 주식수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250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바뀌니까 주식수가 50배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주식수는. 그 듯이 주식수를 늘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감안해서 그냥 순이익 증가하면 주식수는 에서 1억 주인데 2억 주로 증가했어요. 근데 순이익 증가를 했지만 처음에는 1억으로 나눠가졌는데 2억으로 나눠가졌는데 그러면 평가를 달려야 되잖아요. 유성증자를 100% 했어요. 그래서 1억 명이 예를 들어서 1억 명이 나눠가는데 2억 명이 나눠갈 때는 한 명당 나눠가는 폭이 그 몫이 다를 텐데 순이익 증가를 해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EPS 증가를 하면 이런 왜곡 현상을 벌어지는 걸 막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EPS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명 나눠갔던 게 2억 명이 나눠가지면 더 나눠가는 폭이 1,000억을 버는 회사인데 1억 명이 나눠가진다 쳐요. 그러면 1,000원씩 나눠가지면 되는데 2억 명이 됐어요. 그러면 1,000억이 아니라 1,000원이 아니라 500원씩 나눠가지잖아요. 그래서 EPS 증가율은 이걸로 치는 거예요. 이걸로 아니다.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EPS 개념을 잘 알면 금방 알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비율 중에서 이 부채별도 의미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 그 다음 매출액 증가율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박질 종목 보면 이게 5년 연속으로 증가해요. 5년 연속. 그냥 분기별로도 계속 증가해요. 분기별로도 계속 증가해요. 어떤 기업? 아프리카 TV가 대표적이죠. 이건 각 기업이고요. 당연히 관심 종목이에요. 당연히 외인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율도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 포인트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세 개를 뜨자면 이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은 판관비도 증가해요. 판관비 증가한 게 좋아요? 예, 나쁘지 않죠. 왜? 큰 비중이 뭐죠? 임금이잖아요. 임금비가 증가한 게 당연히 좋죠. 판매 가입비도 증가한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조차도 증가해요. 그렇죠? 이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업이 커지겠죠. 이거 증가 안 해도 이거 줄이면 이게 증가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좋다고 평가를 못하죠. 중요한 건 이게 증가하면서 이것도 증가하면서 이거 다 증가하면 좋죠.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개별 종목을 보시면서 더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인데요. 수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매출 총이익. 제가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죠. 매출 총이익이 뭐죠? 매출액에서 원 재료비 빼면 뭐죠?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이 매출액과 총이익 1,000억이면 만약 5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대비 500억은 몇 프로? 50%. 이게 매출 총이익이래요. 원 재료비를 뺀 이 매출 총이익과 매출액과 관계를 말하는 거죠. 몇 프로냐 그 이해하는 거예요. 의미 있죠? 의미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이거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매출 총이익 이게 100%인 기업이 있죠. 어떤 기업? 네이버. 원재료비가 없어요. 그 다음 카카오. 또 카카오 페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 직원이 없어요. 공장 직원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원재료비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 제가 나왔습니다. 결국 뭐였죠? 영업이익률 엄청 중요해요. 별 솔직히 20개 해도 돼요. 20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최종적으로 이게 더 중요해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둘 다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뭐죠? 영업이익률이 뭐죠? 매출액. 그래서 뭐 재료 원재료 빼고 그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뭐 빼요? 판매 관리비. 판관비를 빼면 그 다음 금액이 영업이익.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관계인데 몇 프로냐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뭐라 했죠? 20% 이상 종목이 특급이다. 보통 15% 이상 나오면 좋은데 20% 이상은 특급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기업은 이게 높아요. 당연히 높은 거고요. 이건 나을 수 있죠, 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다음 ROA는 쉽게 말해서 뭐죠? 자산이 뭐죠? 자본과 부채 합친 거. 이 자산과 수익, 순이익. 이것 대비 이게 몇 프로 나오냐, 이것 대비 이게 몇 프로 나오냐 이 이야기 하는 거고요. ROE는 이 자산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본, 자기 자본과 자본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본 대비 순이익이 몇 프로냐 이 얘기예요.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00억이다. 순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쉽죠? 계산하기. 몇 프로? 10%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R이 뭐냐.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만약에 작년 연말 자본이 1000억이에요. 지금은 3분기 지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1200으로 쳐요. 1050억 할까요? 50억씩 번다고 쳐요. 그래서 1150억. 50억씩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받아서 1150억이요. 이게 합쳐요. 합치면 얼마죠? 2150억이죠. 이걸 나누기 1을 평균이니까. 평균 자기자본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얼마죠? 1075억이죠. 이거 가지고 계산한 거야. 이거 가지고 뭐 계산해요?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순이익과 평균 자기자본과 관계니까 순이익이 만약에 얼마다? 순이익이 얼마다? 지금 얼마 났죠? 1000억에서 1150억 되죠. 150억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은 순이익 150억 나누기 뭘 하죠? 평균 자기자본이니까 1075억을 나눠요. 그래서 1150억 나누기 얼마? 1075억. 그 다음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50억 합치니까 150억. 그리고 이 1050억은 작년 연말 자기자본 1000억. 현재 자기자본이 만약 1150억이면 이거 합쳐서 나누기 2를 하시면 돼요. 그게 평균 자기자본 이익이고요. 평균 자본 총계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진짜예요. 근데 보통 잠깐만요. 보통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재무비를 많이 보셔야 돼요. 친숙해야 될 건데 만약에 ROE 란에 보시면 만약 뭐 20이다. 그러면 이 20은 가짜예요. 어떤 제가 설명드리냐면은 만약에 3분기까지 50억 나와 쳐요. 근데 4분기는 아직 모르잖아요. 4분기는. 근데 예전에는 이 금액만 순이익 쳐가지고 이때까지 자본 쌓인 거 합쳐서 평균 자본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만약 3분기까지 50억 나와서 예상을 한다면 150억이죠. 그러면 3분기가 150이니까 150억 나누기 4를 해요. 4분기까지니까. 그럼 얼마죠? 일정금액 나오죠. 곱하기 보세요. 잠깐만요. 50억이면 이게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3개를 더해요. 150억.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요. 그럼 50억이죠? 한 분기에 50억 정도, 물론 이제 제가 계산하기 쉽게 해서 50억인데 50억 나와 치고 3분기가 50억, 평균이 50억이니까 곱하기 4를 해버려요. 4분기에 얼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 3개의 평균인 50억을 곱하기 4를 해서 200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순이익이라고 쳐요. 그래서 평균 자기자본하고
자기 자본하고 해가지고 나누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무슨 말, 제가 이제 지금 처음 헷갈리시겠지만 자주 보시면 아시는데, 왜냐면은 4분기에 적자 나는 기업도 있어요. 적자 기업. 근데 만약에 1, 2, 3분기에 150% 벌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3분기에 벌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요. 나누기 3을 해요. 4를. 50억 나왔어요. 그럼 한 분기 평균 50억 나온다. 근데 곱하기 4 해가지고 200억이 순이하게 하면 안 되죠. 왜? 4분기 이 기업은 항상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헷갈릴 텐데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매출 총익도 중요한데 이게 훨씬 중요하고, ROE 뭐라 했죠 제가? 워런 버핏이 자기 하면 이익률이 몇 프로짜리? 몇 프로? 짜리만 사요. 이 종목을 리스트를 뽑아놔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알아가는 작업을 해요. 물론 뭐라 했죠? 지속성. 하나만 딸랑 자기 하면 이익률 높은 종목을 안 사죠. 지속적으로 잘 보는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만 사는 거예요.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주가가 어때? 폭락할 때. 폭락장에 쭈쭈 하는 거예요. 쭈쭈. 그래서 돈을 번 거예요, 이분이. 제가 워런 버핏 책을 3편씩권 읽었다 했잖아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써먹을 이것도 중요한데 이유가 있어요. 이건 경쟁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때? 기업의 경쟁력. 이걸 말할 수 있고 경제 해자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둘 다 중요하니까 우선 이해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재무비율 3개월 있죠. 재무비율 제일 밑에 보시면 5분기 이렇게 나와요. 최근 5분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했다 치면 3분기, 2분기, 1분기, 작년 4분기, 1, 2, 3, 4, 작년 3분기까지 이렇게 떠요. 그것도 보셔야죠. 원래는 연 단위로 봐요. 연 단위로.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최근 5분기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EPS를 한꺼번에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5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요. 5분기 실적이 좋아. 어떤 종목은 한 분기 실적은 좋아. 여러분이라면 어떤 종목 살 거예요? 돈 많이 사려면 어떤 종목 살까요? 당연히 5분기 실적 좋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비율은 상대적 우위성,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이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기 실적 딸랑 종목보다 5분기 실적 연속으로 좋은 종목이 돈만 사면 살 확률이 높고 당연히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뭘 설명했죠? 재무비율을 설명했어요. 제가 다음 화면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난 시절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준 종목을 중심으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봄. 기업의 재무상과 연관성을 알아봄. 제가 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와 주가 상관관계를 알아가는 작업을 할 거냐. 이게 가치 투자. 아니면 그냥 수급으로 올린 거. 차트를 볼 거냐 선택하는 건데 당연히 가치를 따지는 게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요. 재무비율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재무비율은 어떻게 보면 변화. 기업에서 변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재무제표를 벌써 봐서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재무비율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재무비율은 여러 비율 비교 시 우위성을 평가하기 가장 좋은 지표예요. 왜? 백분율. 100으로 나눠서 나누는 비교하는 백분율을 여기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들 누군가 있겠죠. 재무 비율로 상대적 우위성 있는 기업을 선택할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만 따지면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안 사는 경우가 많고 저도 잘 안 사는데 이유는 비교를 하는데 이게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탁월하지 않은 기업이 주가는 잘 안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탁월한 기업, 상대적 우위성 있는 기업이 주가가 당연히 더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음. 물론 수익성이 낮더라도 이게 별도로 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저평가 종목 중에서 자산가치가 좋은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경향도 적지 않음. 자산가치는 어떻게 따져요? 재무비율이 아니라 뭐죠? 재무 상태표. 여기 이걸 안 보고 타니까 너무 싸요. 그래서 PBR이 2020년도에 PBR 0.3
이하 종목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날라갔어요. 이 재무 상태는 안 좋았어. 재무 비율은 안 좋았어. 그렇지만 재무 상태표에서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싼 종목은 다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무 비율이 중요한데 다는 아니고 재무 비율이 안 좋더라도 수익성이 낮더라도 저평가 종목은 자산가치 D가 좋은 종목은 주가를 올리는 경향도 적지 않음. 특히 그래서 제가 저 시총 종목을 따로 관리를 하죠.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항목이 특히 의미가 있는가? 어떤 항목을 그들 주식을 움직이는 이들이 중요시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조차도 누군가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올리는 행위를 따라서 따라가려 하는 사람은 차트 매매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겠어요? 주가가 받아치는 종목도 고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분들이 남이 올린 종목을 여기서 사겠어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 종목을 똑같은 상황, 이분들이 보는 지표를 보아서 고르는 거예요. 고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분기 실적 좋은 것보다는 5분기 실적 좋은 거. 뭐 1년보다 2년 계속 좋은 종목을 먼저 사겠죠. 1순위로.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조사하고 확인 작업까지 했어요. 테스트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먹힌다. 그럼 계속 활용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순차익금 중요하다겠죠? 낮은 부채 비율도 의미 있지만 순차익금 비율은 훨씬 더 중요하죠. 매입 채무를 제외한 부채, 사채 차익금, 이거 이자는 부채잖아요. 기업이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현금자산을 합쳐요. 이게 만약에 100억이야. 1년에 나갈, 이건 유동부채와 관련된 거예요. 장기부채 아니에요. 비유동부채가 아닌 유동부채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단기 사채 차입금이 100억이에요. 이게 단기간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 현금자산이 200억이다. 그러면 차익, 여유현금이 100억 생기죠? 그걸 표시를 마이너스 100으로 쳐요. 순차익금 비율을 클릭하시면 이게 떠요. 좋은 기업은 이게 계속 마이너스 금액이 커져요. 200억, 300억, 400억. 그래서 아프레이 TV라든지 단화라든지 뭐 좋은 게 도전 비전 이런 거 다 증거 중이에요. 다. 물론 이제 도전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부동산 샀기 때문에 확 줄었어요. 하지만 좋은 기업은 그런 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계속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증가한 기업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다 날아갔어요.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종목을 고르시면 당연히 그런 기업을 골라서 돈 많은 분들이 올리시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본은 뭐죠? 저가 매수예요. 그게 가치 투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는 뭐죠?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 중에 이렇게 급락 종목을 사시면 누군가는 올린다. 단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 하신 분이 적은 거죠. 기다림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수익은 정말 좋죠. 그리고 잃지 않아요, 잘. 그 다음 보시면요. 제가 다시 설명드린 건데, 사채 차입금이 100억이고,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이 200억이라면, 숫자기 부채 100억이요, 200억, 그럼 마이너스 100억. 여유현금이죠, 여유현금. 단, 이게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 아니에요. 다음 플러스 100억, 마이너스 200억 합치면 마이너스 100억. 그래서 단기적으로 100억이 여윳돈이 있는 것이, 즉 마이너스 부채면 좋은 것이고 마이너스 부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좋은 상황. 여유현금이 계속 증가하니까요. 좋은 기업은 계속 당연히 증가합니다. 단 갑자기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금액이 100억, 200억, 뭐 500억 하다가 같이 줄어들었어요. 갑자기 200대. 그러면 뭔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때는 재무상대표 보셔가지고 유동금융자산, 현금자산 보시고 유동자산 중에서 비유동자산이 있잖아요. 비유동자산 있잖아요. 여기에 장기금융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100억이어가지고 이게 합치면 여유연금이 200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채 차입금 100억이었어요. 100억 나갈 거. 합치니까 100억 나가니까 100억이 여유연금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줄어들었어. 근데 이유를 보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여기 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든다고 싫어할 게, 이상해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금액이 여기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기 있는 장기 유동금 자산과 여기 단기 유동금 자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차입금이 커지는 게 당연한데 좋은 기업은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시면 여기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자 보상 비율 뭐죠? 이자와 영업이익을 따지는 것이고 좋은 기업은 이자가 거의 나가지 않음. 순차입 부채가 적으면 이자가 거의 나가지 않을 것임. 이자는 어떤 게 나가죠? 차입금, 사채. 매입 채무는 이자가 안 나가죠. 매입 채무는 이자가 나가지 않고 사채 차입금은 이자가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기업은 이걸 계속 줄이든지 애초에 없습니다. 매입 채무는 있을 수밖에 없죠. 다 현금으로 물건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 매출 증가율. 좋은 기업은 꾸준히 증가, 긍정의 신호. 그래서 금액도 중요하니까 매출 증가율 클릭하시면 금액 보세요. 금액. 그 금액과 나중에 말씀드릴 PSR이라고 금액과 뭘 보죠? PSR이 뭐죠? 금액과 시총. 시총이 너무 커. 막 3조야. 근데 매출액이 300억이야. 말도 안 되죠. PSR을 따지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캠피셔의 이론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캠피셔인데 나중에 이걸 클릭하셔야 되니까 클릭하시면 매출 금액 나오는 그걸 금액 확인하세요. 그리고 시청과 비교하시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 되게 중요하죠. 영업이익 증가하는 기업은 당연히 좋은 상황이지만 경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만약 매출 하락 없이 영업이익 하락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 아, 매출 하락 없어요. 돈 또 쳐요. 근데 영업이익 급락했어. 근데 주가가 폭락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많아요. 매출 하락 없으면 크게 회사가 이상한 건 아닌데 영업이익 하락하면 어떻게 하면 기존 보유자들은 매도 쳐요. 거의 그러거든요. 그럼 주가가 보통 급락하거든요. 이 급락 폭이 2분의 1통을 한다. 그럼 저희들은 관심 있게 보죠. 누가 봐요? 돈 많은 사람들. 전 돈 없지만 살려고 되게 돈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보다는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종목을 찾아요. 뭐라고요? 매출 하락 없이 영업이 하락 때문에 주가는 급락해요. 항상 급락해요. 근데 2분의 1 동안 이상 난다. 그럼 관심 갖죠. 적자가 아닌데 주가가 반토막 났으니까요. 그러면 기업 가치 변동 없어요. 매출 하락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영업 이 하락이 기인한 주가 폭락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종목별 사례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걸 암기하면 좋던데 이런 상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테스트로 진짜 투자해 보세요. 정말 많이 먹혀요. 저가 매수하면 엄청나게 나중에 올라가게 돼요. 나중에 매출이 조금만 증가하면 주가가 날아가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뭐죠? 별표 20개. 영업이익률. 나중에 말씀드릴 경제적 해자와 연동돼요. 설명드릴게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나타냄. 15% 이상 되는 기업이 우려한 기업이긴 한데 제가 원하는 퍼센트는 2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도 많아요. 이 리스트만 해도 수백 개예요. 그래서 많으니까 이것도 좋지만 이건 보통 이제 제가 저시총할 때 영업이익률 10% 이상 정도 제가 보거든요. 왜? 많이 날라갔어요. 어떨 때? 매출 증가하면. 2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장기 투자 대상이에요. 더불어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은 대박의 신호탄.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정말 중요하네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매출액이 100원 기업이 영업이 20억이다. 그러면 영업률이 20%예요. 그 다음 ROE. 자기 자본 대비 자본에서 자기 자본 부채. 이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타내. 버핏은 뭐 15%에서 30% 기업 아니면 아예 매출 안 하고 리스트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성. 지속되지 않다. 그러면 관심도 안 가져요. 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버핏은 돈이 많잖아요. 편한 생활을 하려면, 편안한 투자 생활을 하려면 수익이 들쑥날쑥 이렇게 막 수익이 이래요. 이런 기업 사고 싶어요? 아니죠. 계속 꾸준한 기업을 사서 대신 주가만 저가에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떠나는 거예요. 버핏이 뭐예요? 평상시에 출퇴근 맨날 하잖아요. 그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아예 골라낸 다음에 주가가 폭락할 때 주식 삼으면 주가는 99.9%가 날아가요. 그걸 경험한 거죠. 저도 경험했고. 당연히 이게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별표 30개.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더 최종의 결과물이니까. 자기 대비 순이익이 얼마 나오는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이 100억이면 1년간 순이익이 10억 나왔다면 ROE는 10. 물론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평균 자기 자본 이익이죠. 평균 자기 자본 이익인데 여기 이제 쉽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린 거고요. 몇 가지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 어떨 때 써먹죠? 종목을 고를 때 재무 비율을 먼저 보는 겁니다. 중요한 지표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 순차익금 비율. 클릭하세요. 마이너스 금액 뜨잖아요. 이 마이너스 금액이 어떤 게 좋아? 계속 증가하는 게 좋아요. 계속 증가. 좋은 기업은 다 증가해요. 증가 기업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하죠? 이자 보상 비율도 중요하죠. 좋은 기업은 이자가 클릭하세요.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몇 배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이 실질적 금액 나가는 걸 보세요. 좋아지는 기업은 이자가 점점 덜 나가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하죠? 매출액 증가율. 특급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매출이 어떻게 할까요? 매년. 재무비율은 5년치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년치 보시는 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리고 뭐와 비교해? 5년치 주가 비교하는 겁니다. 5년치 매출액 증가 보시면 앞으로의 팀은 어떨 것 같아요? 5년 동안 증가했어요. 계속. 매 분기 계속 증가했어요. 그래서 특급이에요. 영업이익 순이익은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매출은 장난치기 쉽지 않으니까 계속 특급이죠. 그렇다 뭐 있죠? 생각해 보세요. 영업이익 증가율. 클릭하세요. 클릭.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클릭하시고 금액을 보세요. 금액을. 쭉 금액을 보세요. 물론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잠깐 정체할 수도 있어요. 계속 증가한 게 더 좋지만 잠깐 정체. 그래서 매출이 잠깐 정체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정체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 쭉은 어떻게 돼요?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폭락해요. 근데 2분의 1토막 이상이 나. 그리고 그 2분의 1토막 난 상황이 싸. 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같은 사람이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날라가죠. 영업이익이 준다 해서 적자인가요? 아니에요. 그 전에보다 좀 덜 벌었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보통 폭락해요. 그때 이런 시점에 제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FNF에 있어요. 뭐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그런 종목이 잠깐 매출 정체한다. JYP 이런 심사 종목인데 이런 종목의 매출 잠깐 정체한 적 있어요. 영업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폭락해요. 그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그때 아니면 못 사요. 이때 정체한다고 해서 순이익이 적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가는 폭락해요. 그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포인트를 잡고요. 영업이익 증가가 중요하죠. 이게 기본이고 영업이익 증가도 중요하고 EPS는 덜 중요해요. 왜? 비영업이익 관련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중요했죠? 매출 총이익률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영업이익률. 별표 열면 20개. 경제적 해자를 보는 기준이기도 하거니와 경쟁위.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왜? 뭐라 했죠? 애플은 영업이익률 몇 프로? 30%. 삼성전자는 몇 프로? 10%, 15%. 현대차나 기아차는 몇 프로? 5% 이하. 지금은 7%, 10% 나와요. 그래서 경쟁력을 말하는 지표로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다,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가진 지표예요. 유일한 지표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뭐 있죠? 뭐? ROE. ROE 뭐죠? 자기자본 이익률. 일반적으로 버핏은 몇 프로? 15%에서 30%.
저희는 ROE 20% 이상 종목을 따로 관리할 거예요.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도 관리할 거고요. ROE 20% 이상 관리할 거고요. 만약에 플러스 영업이익률로 ROE도 20% 이상 종목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특급이에요, 특급. 그런 종목은 물론 주가 여기 천장에서 보통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관리할 거예요. 이 지표가 최종적으로 이건 중요하고 이건 경쟁력 말하니까 처음에 ROE가 나을 수 있어요. 자본이 너무 크다. 자본이 1조예요. 1조 자본 갖고 있는 회사가 처음에 매출 발생할 때는 매출 적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억 발생했어요. 자본이 1조인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한 30억 남겼어요. 그러면 매출 100억에 영업이 30억이면 30%죠. 영업률 엄청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200억 나와요. 그래서 이때도 영업률 30%를 내려면 몇 프로죠? 얼마 나오죠? 60억이죠. 그런데 영업률이 되게 높아요, 이 기업이. 자본이. 근데 자본이 크니까 순이익이 나와봤자 20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진짜 영업이 이러니까 세금 빼면 1조짜리 회사니까 영업률이 높아. 이 회사가 좋은 회사야 또. 좋은 사업을 해. 그런데 순이익은 적을까? 순이익이 20억이니까 R로 따지면 단순 계산에서 평균 자기 자본 따지 말고 1조짜리가 20억이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0억이면 1%죠. 20억이면 1%도 안 나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회사지만 좋은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자본이 클 경우에는 ROE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때? 그때는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익이 나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ROE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만 영업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 ROE가 낮으면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의 효율성이 낮을 경우는 저가를 형성해요. 그때 낮은 가격일 수 있어요. 특히 영업률 20%짜리 있거든요. 따로 관리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이 PBR, 자산가치 대비 1배인 경우가 있어요. 왜? ROE가 낮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때 이런 기업, 이 낮은 가격, ROE 10자는 되게 경쟁력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PBR이 1, 자산가치 1배, 1조인데 이 회사 통째로 사는 건 시초가치는 1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켜보죠. 왜? 어떤 시점을 지켜요?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죠. 100억일 때 35분배면 30%지만, 잠깐만요. 100억일 때 35억 벌면 30%지만, 200억 벌 때 30% 벌 때 60억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영업률 높은 회사는 나중에 매출이 폭발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10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30을 벌면 300을 벌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회사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ROE가 점프해요. ROE. 자기 이름이 점프한다는 걸 알아요. 고수들은. 그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을 미리 들어가요. 이게 PBR 1이 뭐죠? PBR 1이 뭐냐면은 이 자본만큼 시가총액이 형성한다니까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는 경쟁력 있는 기업, 사업을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높더라도 R이 낮을 때는 저가를 형성해요. 그게 이제 PBR 1.0인데 그때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조금 매수해 두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폭발할 때 ROE가 폭발한 거 알아. 순이익이 폭발하고 순이익 폭발하면 ROE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올라갈 걸 감안해서 미리 잠복해 있죠. 아니면 엄청 매수해든지. 왜냐면 주가는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일정 기간 매수 기간을 두고 매수할 타임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되게 많으니까요. 뭐라 했죠? 순자금 비율 중요하고 매출액 증가 중요하고 영업이 중요하고 영업이익 중요하고 ROE 중요하고 또 최근 5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EPS 증가율 보셔야죠. 종목 볼 때 이걸 보셔야 돼요. 당연히 ROE가 가장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이것도 참조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고 한꺼번에 뚜루룩 훑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보유 종목을 어떤 종목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 보유 종목의 이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 종목, 매수할 종목도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바로 매수하는 거 아니고요. 주가는 쌓여요. 그 매수하는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후에. 우선 이걸 먼저 봤습니다. 한번 쭉 훑으니까 좀 더 쉽게 느껴지죠? 그럼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